안녕하십니까, 보대보드사입니다. 제가 하루는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머니이신데 보니까 조금 되게 고왔습니다. 고왔고 나이가 드신 분이시더라도 굉장히 깔끔하고 중후한 이 분위기를 가지시고 조금 세련된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신데 딱 제 법당에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딱 앉았는데 조금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이제 슬픈 마음도 있는 반면에 조금 다급해지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 딱 앉는 의자에 딱 앉았는데 제가 이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 때문에 오셨군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주를 제가 적고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배우신 집안이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아들과 딸을 판검사를 만들으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나중에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자식에 대한 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아들, 딸들이 이렇게 말을 쭉 잘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자식에 대한 간문이 남아있죠. 반려자를 만나는 곳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세상에는 한 집안에 걱정이 없다는 게 꼭 한 가지는 걱정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포대보살은 손님을 통해서 참 공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끝에 싹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보살님,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세상의 사람들 다 찍어서 공장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식들 다 만들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아들은 이제 나이가 차고 어떤 부분이 돼서 이제 결혼이라는 관문을 거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배웠고 이제 판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는 그렇게 했죠. 사랑보다는 어떤 직위라든지 옆에 있는 배경의 화면을 보고 조금 이렇게 맞춰지는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고, 아들은 사실 사랑을 많이 뒤쫓아가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그러니까 사람은 궁합이 있다. 궁합이 있어서 그 궁합을 보러 오는 것도 좋은데 어머니가 첫 번째부터 여자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반대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결혼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계속 트러블이 있고 마음이 안 맞다 보니까 아들하고 대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라. 예전에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 가야 되고 이렇게 말 잘 들었던 그런 아들과는 판이하게 틀릴 것이다. 다 자식을 키우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내 자식에 대한 어떤 부분은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주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도 아들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많이 우시더라고. 누가고 연 이어주고 싶은데 할 사람도 많고 막 이래 많은데 왜 굳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의 욕심은, 엄마라는 사람은 자식에 대한 욕심이 참 많구나. 그래서 보살님,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 욕심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요즘에는 더 많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거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잘한 일이지만 아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보살님이 어느 이야기라도 좀 듣고 싶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아들하고 조금 대화도 좀 많이 하셔갖고 좀 더 괜찮은 반려자를 좀 구해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제 궁합도 같이 이래 보시면 이제 궁합이 분명히 잘 맞는 궁합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막 만나지 마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아들도 지켜봐야 이 여자를 반려자가 되는지 아닌지를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도 그래도 속에 있는 말을 조금 내뱉으니까 좀 괜찮다고 하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가시던 그런 사례분이었습니다. 자, 이게 자식에 대한 문제는, 내 자식에 대한 문제는 이 엄마라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게 됩니다. 원래 결혼을 할 때는 3번의 기도를 한다 그러지요. 그만큼 전쟁에 갈 때는 2번의 기도를 하지만 결혼할 때 3번의 기도할 만큼 그만큼 결혼이라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다 그 반려자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게 정말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그만큼 자기 자신을 닦았을 때 자기 자신을 많이 닦아도 그 얘기가 하기 참 힘든 이야기거든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반려자를 데리고 왔는데 네 결혼해라 다 마음에 들 것 같으면 그건 부모가 아니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자식을 존중하고 자식 또한 부모를 존중하면 이야기를 좀 듣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 말은 정말 경험치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거를 들어야지만이 나중에 후회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때까지 포대보살이 나이가 이만큼 들 만큼 부모 말도 많이 안 들었고 해서 후회된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거를 못 느끼더라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부모님의 이야기와 무조건 부모님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부모님 말을 어느 정도 서로 협상하듯이 조금씩 참고해 가면서 잘 듣는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모님이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반려자를 구할 때 원하는 반려자를 부모님이 원하는 반려자와 자식이 원하는 반려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이 포대보살이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좀 더 나은 이야기로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